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동입니다. 먼저 그 미국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 나스닥 지수가 1월 말 정도에 고점을 찍고 이게 조정을 하다가 이 화살표 보이는 이 날짜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인데 이 지수가 내려오다가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등락이 하지만 심하게 빠지지는 않고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먼저 빠졌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냥 옆으로 지금 계속 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고 내려갔는데 S&P 500은 아무래도 나스닥보다 좀 덜 빠져서 지금 전쟁 이후에는 나스닥보다 좀 더 조정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터졌는데도 지금 시장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장은 그 심한 변동성,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합니다, 시장이.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수일에서 수주 동안은 이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뭐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가 달러, 국채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이 위험 자산이 주가는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에는 실제 전쟁이라는 사건이 현실화가 되면 시장은 이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지금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전쟁과 주식시장의 좀 패턴이에요. 지금 그 이란과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과거의 장기전보다는 이런 강렬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면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한 1주에서 한 3주 정도 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통해서 이런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기지 파괴를 한 다음에 협상을 한다.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중기적인 시나리오 한 1에서 2개월 정도. 저는 지금 현재 이 중기적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있죠. 그 주변국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런 그 시기가 이 중기적 시나리오가 최대 2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장기화입니다. 장기화. 실제 미국이 지상군도 투입을 한다. 근데 이제 미국 지상군 투입을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지상군을 잘못 투입했다가 이런 여론에 역풍을 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상군 투입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미사일 쏘면서 소모전으로 가다가 뭔가 양국이 뭔가 협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에서 3주에 끝나면 좋겠지만 1에서 2개월 이 중기적인 시나리오에도 서로 휴전이라든가 종전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남았죠. 2주 정도. 그 사이에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지금
아마 그 머리를 많이 굴릴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협상에 돌입한다. 그래서 3월 넷째 주 정도에 일시적인 정전이나 공습 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왜?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지금 휴전하자.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나 이런 것 등에서 중국의 이제 에너지 안보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담 전에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나라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떠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3월 말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극적으로 휴전을 합의한 다음에 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시장이 완전 호재죠. 주시장이 강하게 이 V자 반등으로 엄청나게 지금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만 보면 전쟁을 계속 하는데 미중 정상이 중동 안정을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진정을 하고 이제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되겠죠. 이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요거는 전쟁 격파로 미중 정상회담이 만약에 연기되거나 무산이 됐다. 그러면 주가가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까지는 안 가고 최상의 시나리오나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던 이런 반도체라든가 몇몇 섹터들도 같이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지금 휴전이나 종전이 되고 협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악재에도 이제 버텨야 하는 섹터인데 크게 보면은 반도체 가장 지금 핫한 섹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에너지 AI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방위산업 크게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매출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거의 1,5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올해 반도체에서 열린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동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좀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약 34% 정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강자죠. 그래서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만 200조, 그러니까 내년에는 250조에서 30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섹터가 반도체다. 예? 올해 내내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전에는 이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그 기존의 생산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기존의 범용 뭐 DRAM이나 낸드까지 좀 타격이 되고 추론이 강화가 되면서 또 낸드 플래시가 조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이 반도체 섹터를 가장 여러분들이 최우선 섹터로 좀 보셔야 되고 이 전쟁 악재도 지금 버텨야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반도체도 지금 AI 때문에 지금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예.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력, 에너지입니다. 예.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뭐 변압기라든가 전선, 원전 섹터인데 변압기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3사,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업체들이 2에서 3년치 수주 잔고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이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슷하거나
뛰어넘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방위산업입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 상태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우려가 됐고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면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각각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죠. 거기서 우리나라의 뭐 하나 그룹이라든가 이런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이 넘어서 우주, 올해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 쪽으로도 계속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방위 산업 쪽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전력 인프라, 에너지, 그다음 방위 산업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최선호주는 지금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현재 삼성전자 PER이 22배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이후에 포워드 PER로 보면은 10배입니다.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PER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자, 올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8%, 거의 30% 성장. 자, 영업이익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에서 314%. 네,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2배 오르더라도 포워드 PR로 보면 20배밖에 안 돼요. 뭐 그 고평가다라고 볼 수도 없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PER이 18배, 포워드 PER이 8.4배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2배 오르더라도 PER 20배가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매출 성장률이 136%,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도 213%입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3강 중에 하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현재 PER이 15.6배, 포워드 PER이 11.7배예요.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2배 오르더라도 PER, 포워드 PER이 지금 20배 초반밖에 안 돼요. 마이크론도 매출 성장률이 97%,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200%. 그 다음에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PER이 13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PER은 10배가 안 됩니다. 9.5배. 그러니까 주가가 2배 오르더라도 포워드 PER 해봐야 20배야, 20배. 매출 성장률은 61%, 영업이익 성장률 386%. 자, 이 지금 반도체 핵심 기업들. 물론 여기에 또 키옥시아도 있어요. 일본의 이것도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AI발 사이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D램 업체, 낸드 업체, 이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최선호 섹터는 지금 올해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최소 상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최소 상반기입니다. 최소 상반기. 그래서 지금 D램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금 범용 제품 DDR4, 차세대 지금 DDR5 모두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4 8기가 같은 경우, 8GB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전월입니다. 13.4%가 올랐고 13%가 올랐고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2016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월 말고 3월달 전망을 보면 자, 2월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다. 그리고 다만 서버용 DDR5의 경우에는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심해서 주문 후에 인도하는 기간이 16주에서 24주까지 늘어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격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분기 요약. 자, 이번 분기 요약을 하면은 지금 1분기 전체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2분기에도 또 오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기업용 SSD, 이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사고 있어요? 빅테크,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애들이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죠.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낸드 웨이퍼 현물 가격이 한 달 만에 25% 급등했고요. 고용량 제품은 작년 10월 대비 3배에서 4배까지 올랐습니다. 3월 달도 마찬가지 14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전월 대비 34%가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특이점은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SSD 가격이 1분기에만 50포인트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D램과 낸드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면 2분기에 이 3월 중순에 이 엔비디아 GTC 2026이라고 이런 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아마 차세대 AI 칩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칩에 또 관련된 HBM이라든가 서버용 D램, 그리고 낸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낸드는 지금 추론에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지금 반도체가 낸드 쪽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엔비디아 GTC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이 HBM 생산 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죠. 왜? 돈이 되니까. 훨씬 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있잖아요. DDR4라든가 DDR5 공급이 2분기에도 절벽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대 70%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가격이 고착화되고 실수 유척인데, 내용을 보시면 3분기에도 가격은 올라요. 2분기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높아진 가격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트너라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런 가격 상승세가 2027년 말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게 한번 급등했다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가면은 아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가격 인상이 되고, 아무래도 수요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일반 소비재보다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물량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물량을 다 끝났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전망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2026년 내내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2026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 계약이 확대해 이 반도체를 더 빨리 더 비싼 가격에 확보를 하려고 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제조사하고 계속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만만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2만 8,500원을 찍고 급락을 한번 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한 18만 4천원 정도 되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20포인트 빠졌어요.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여기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 4분기가 되면 4월이 되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때 되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서 2배가 가도 고평가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 한 18% 정도 빠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180만 원이 가더라도 고평가가 아니다. 왜? 실적이 미친 듯이 급증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424달러에서 800달러 이상 가더라도 고평가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635달러에서 거의 1300달러 가더라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된 크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샌디스크,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최선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전쟁이라는 악재에서도 지금 버텨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룰 오브 40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40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양호한 기업인데, 이 40을 넘어가는 숫자가 높을수록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성장률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가 117%로 1등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PER은 높지만 여전히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성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이 이제 광고 쪽 앱로빈입니다. 앱로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위가 엔비디아네요. 3위가 103%. 앱로빈도 엄청나게 지금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브로드컴. 자, AI 반도체 설계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나우. IT 쪽. 그럼 메타 광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파벳.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기업들, 룰 오브 40이 지금 뛰어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하시고, 참고로 우리나라 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130%입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117%잖아요. 팔란티어보다도 더 룰 오브 40이 높습니다. 130%. 성장률 70%, 마진율 60%.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의 100% 육박합니다. 95%. 성장률 55%, 마진 40%. 자, 그리고 이런 바이오 쪽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요건 조선 방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은 1, 2등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적, 이런 반도체, 크게 이 4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전쟁이라는 악재가 터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버텨내고 시장이 안정이 찾으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갈 종목들이니까 좀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 악재에도 버텨야 하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